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부국증권이 되겠습니다. 부국증권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사실 직접 부국증권을 가서 볼 일도 좀 이걸 통해서 거래할 일도 많이 없으실 텐데, 부국증권은 그런 중소형 증권사지만 자기 매매에 상당한 강점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업황도 타지 않고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증권사인데요. 부국증권에 대한 내용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끝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서 해당 기업도 수익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국증권은 자기 매매를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증권사도 이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손실을 보기도 하고 수익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부국증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해당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국증권이 많이 낯서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점이 많이 없어요. 일단 서울에 2개, 이제 여의도에 당연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도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보통 증권사들 하면 그래도 지방 거점 광역 대도시의 지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부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천, 대전, 대구 이런 거점들에 이제 쭉쭉쭉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 말고는 오히려 경기도에만 지점이 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은 여기 성남, 일산, 부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점을 두고 있는 부국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 지점 같은 경우도 분당은 아니고 수정구에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겠네요. 아무래도 분당 쪽이 자본이 더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일반적인 고객들한테는 좀 낯설 수밖에 없는 지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증권사 업무가 증권사에서 이제 주식이라든가 뭐 펀드 가입하고 수수료 내고 증권사는 그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그런 관련된 위탁 매매에 관련 수익은 7%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낮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합투자업 부분은 이제 자회사인 유리자산운용을 통해서 얻는 실적이다. 펀드 운용사. 그리고 여신은 부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머지 주요 매출은 이 자기 매매 그리고 기타 부분이 될 텐데요. 기타 부분은 이제 뭐 IPO 상장에 주관한다든가 아니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돈을 투자한다든가 주관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소유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 그냥 온갖 이제 수수료 받을 수 있는 일들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만큼의 돈을 자기 매매로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들 재무제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자기 매매를 이렇게 강점으로 써놓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대놓고 비중을 써놓는 곳이 많지 않은데 부국증권은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다. 그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2021년, 2022년에도 보면은 이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데 매매 목적, 말 그대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큰 폭으로 2021년, 2022년에 늘어났습니다. 다른 뭐 대형사들이야 뭐 워낙에 큰 단위 규모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비하면 중소형 증권사의 부국증권은 금액 자체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2조 원 가까운 돈을 거래를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23년은 9월까지 4조가 넘는 돈을 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거래 금액을 증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내부 시스템, 이제 파생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졌고 이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매매 목적으로 거래 대금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앞서서도 답이 있었지만 자, 3분기에만 3개월 동안만 벌써 200억 가량을 벌었습니다. 223억을 이렇게 벌어냈고요. 그래서 누적으로는 600억 가량을 벌었습니다. 전에 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놀라운 발전 실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회사 총 실적을 이렇게 놓고 봐도 다시 한번 자기 매매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다. 위탁 매매 부분, 증권사로서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일로 버는 돈은 많이 없는데 자기 매매 부분이 강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증권사들이 막상 많지는 않아요. 뭐 신영증권이 이제 신영자산운용을 두고 있는 게 많이 좀
메리트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부국증권은 이제 중소형 스몰캡 운용을 그래도 잘한다고 알려진 유리자산운용을 자회사로 두고서 해당 부분을 통해서도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고 있다. 이 점이 하나의 그 캐시카우 안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국증권 역시도 이런 기본적인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에 금융상품 관련 수익들이 바탕이 되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업력도 이제 70년 이상 된 기업이고요. 그래서 부국증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매매에 특히 특화되어 있다. 실적을 상당히 2023년은 잘 벌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지만 실적이 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밸류에이션을 주가를 높게 좀 주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고 실적 변동성을 체크하면서 이게 지속되는 부분이 좀 쌓일 때 그때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체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유리자산운용 그리고 부호캐피탈 등을 갖고 있는데 이 유리자산운용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실적 안정성에 큰 기반이 된다. 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황을 상대적으로 덜 탈 수밖에 없는 체질이고요. 기본적인 체질, 실력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올 텐데 이 부분 제가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보시면서 부국증권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